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손정원 청능사님을 모시고 청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 건데요. 청능사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좀 생소한데 어떤 직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능사는 일단은 이제 과정이 있어요. 교육 과정이, 대학교 과정이 있는데 이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청능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제 뭐 병원에도 근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보청기 전문 센터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난청 관련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과 쪽에서 안경사처럼 네, 약간 그렇죠. 그런 이제 거라고 눈이 보시면 안 좋으신 분들이 안경 맞추러 가서 뭐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처럼 저희도 보청기 관련해서 뭐 또 뭐 인공호흡 같은 것도 같이 서포트하면서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단 귀가 안 들린다, 잘 안 들린다, 난청. 이거에 대해서 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난청은 종류나 뭐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뭐 이거 하나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 돌발성 난청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난청에도 종류가 있나요? 그렇죠. 난청에도 이제 종류가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음성 난청이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데요. 우선 전음성 난청은 이제 외이 중이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난청이 오는 건데, 보통 병원에서 진단할 때 뭐 삼출성 중이염이나 뭐 중이 진주종, 고막 천공 이런 걸 진단 받으신 분들이 주로 오는 난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제 신경이 손상된 거죠. 그러니까 뇌이라는 곳의 부분인데,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달팽이관. 달팽이관부터 이제 중추를 지나서 대뇌로 이어지는 그 이제 신경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소리의 이제 분별 능력,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신경이 손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난청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고.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외이 중이, 그러니까 겉부분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이죠. 이제 겉부분에 있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전음성 난청인 거고,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 뇌이부터 해서 청신경, 뇌신경이죠. 이런 내부적인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 거군요. 처음에 돌발성 난청, 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 이렇게 좀 또 다른 난청 종류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크게 난청의 종류로 나누고요. 이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돌발성 난청 이제 다들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돌발적으로? 어제까지는 잘 들렸는데 오늘 안 들린다거나, 또는 뭐 한두 시간 전까지는 잘 들었는데 나 지금 갑자기 좀 작게 들리거나 답답하게 들리거나 안 들릴 때, 그럴 때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사실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흔하게 뭐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어떤 이유에서건 옵니다. 그래서 뭐 돌발성 난청이 이제 왔을 때 이게 그 난청인지 모르잖아요. 그 내가 어제랑 또는 좀 전이랑 내가 갑자기 들리는 게 좀 다르다라고 싶으면은 바로 병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실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죠. 그럼 돌발성 난청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고요. 어쨌든 갑자기 안 들린다. 돌발성 난청. 돌발성. 그래서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인트라 팀파닉 그 인젝션이라고 하는 그 이제 고막 주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막 주사나 뭐 스테로이드 치료나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돌발성 난청이 왔다, 내가 뭔가 좀 덜 들린다 싶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죠?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비인후과로. 이비인후과로.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그럼 돌발성 난청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와 다르게 뭐 내가 피곤해서 잠깐 안 들리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돌발성 난청이 오게 되면요, 청력이 그냥 뚝 떨어져요. 정말 작게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많이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안 들린다고 하셔서 오셨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1시간 전, 뭐 2시간 전,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하루 온종일 좀 안 들린다, 그러면 바로 가셔야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소음성 난청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소음 때문에
나오는 건데 뭐 소음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겪으시는 걸 거예요. 산업 현장이나 네네. 이런 데서 그런 이제 특수 직업 빼고 네.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서는 20대 초반에 젊은 분들이 이제 클럽을 갔다 오거나 또는 이제 30대 직장 이제 회사원 분들이 네. 노래방 회식 끝나고 갔다 와서 삐 하면서 약간 먹먹한 게 오래 간다고 네. 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소음성으로 진단 받으신 분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운 환경에서 네. 오래 노출됐을 때 그렇죠. 발생한 게 소음성 네. 난청이다. 네. 그 소음성 난청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군요. 그쵸. 소음 때문에 발생했다.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하철 타거나 버스나 이런 차를 탈 때 이어폰 들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이게 음악이나 그런 방송 소리가 이어폰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걱정되죠. 저분 조만간 보청기 낄 것 같은데 라는 약간 이런 소리를 조금 너무 크지 않게 들으시는 게 좋죠. 네. 네. 옛날에 이제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음악 크게 들으면 그렇죠. 귀 나간다. 뭐 네, 이런 소리 맞아요. 하잖아요. 이게 소음성 난청 얘기였군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돌발성 난청, 소음성 난청 네. 알아보았고 또 다른 종류는 있나요? 많죠. 뭐 유전성으로 오기도 하고요. 선천성 유전성으로 오기도 하고요. 약물 때문에 난청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거나 네. 특정 약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뭐 청력이 떨어진다거나 네. 또 그 약을 끊으면 다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되는 네. 거라서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자연스럽게 겪는 것 중에 노화성 난청이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이라고 예전에 좀 얘기했었는데요. 네. 사실 노인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20대 분들도 오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세포가 노화돼서 오는 거라서 네. 노화성 난청도 있는데 이제 노화성 난청 외에 이런 이제 뭐 돌발성, 소음성 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청도 되게 많죠. 네. 한 25% 이상 네.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도 있군요. 네 많습니다. 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손정원 청능사님을 모시고 청각 손상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